1998년 4월 경상북도 안동. 오래된 무덤 하나가 세상에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4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편지였습니다. 남편의 가슴 위에 올려진 채 430년을 기다려온 편지. 그녀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그냥 원희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편지를 읽을 것입니다. 430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한 여자의 목소리를. 때는 조선 선조영간 16세기 후반. 조선 중기의 한양에도 안동에도 평범한 사람들의 아침은 똑같이 밝아왔습니다. 밥을 짓고 아이를 돌보고 남편의 옷을 챙기는 일상. 이응태, 조선의 평범한 선비. 그의 아내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낳은 아이의 이름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원희 엄마. 그녀의 삶은 그 시대 수많은 여인들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라 살았고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고 사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함. 이응태와 원희 엄마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다고 전해집니다. 결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남달랐습니다. 조선의 선비와 그 아내라면 응당 지켜야 할 거리감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응태가 처음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낀 건 어느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봄은 본래 바람이 차고 환절기 탓에 몸살을 앓는 이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응태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폐결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몸이 마르고 기침이 잦아지고 점점 기력을 잃어가는 병.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병이 어떻게 끝날지를.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그녀의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원희의 동생.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 남편의 병이 깊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아내는 홀로 두 가지를 품어야 했습니다. 새 생명과 다가오는 죽음을. 그 봄이 지나가는 동안 이응태는 점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아내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울음도 삼켜야 하고 슬픔도 혼자서 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 앞에서 그 법도를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응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방을 나가지 못할 것임을.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응태의 이름이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높은 벼슬을 한 것도 아니었고 역사에 굵직한 발자국을 남긴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시대를 살다 간 평범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위에 올려진 아내의 편지. 그리고 그 편지는 430년 동안 무덤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응태는 그 봄이 끝나기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젊은 나이에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만 전해집니다. 조선의 장례는 엄격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3일장, 5일장.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제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절차도 그 어떤 의례도 한 사람을 잃은 마음을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아내는 그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아직 다 크지 않은 원희와 함께, 그리고 이제 없는 남편의 온기가 사라져가는 방 안에서 그녀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읽어줄 사람이 없는 편지를. 그 편지는 한글로 쓰였습니다. 한문이 아닌 한글로. 그것은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문은 나라의 공식 언어였고 학자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일상의 언어였고 마음의 언어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쓴 이 편지는 그래서 더욱 날것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머리가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두 사람이 나눈 약속이었습니다. 조선의 선비와 그의 아내가 어느 평범한 날 나눴을 그 말.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살아서 같이 늙어서 같이 죽자고. 그런데 당신은 먼저 갔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편지는 계속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라 하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을 여의고 아무래도 내 살 수 없어 빨리 당신한테 가고자 하니 날 데려가십소서. 나를 데려가십소서. 430년 전 여인의 이 외침이 오늘 이 화면 앞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닿습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빨리 당신 곁으로 가고 싶다는. 그러나 그녀는 살아야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편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뱃속에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리이까. 그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채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의 얼굴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한 문장에 한 여인의 고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만이 아니라 아이의 슬픔까지도 품어야 하는 어머니의 무게. 편지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네 항상 나더러 이르기를 둘이 머리 허여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자식들은 뉘한데 기대어 살라 하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그녀는 반복해서 씁니다. 왜 먼저 가셨냐고. 어떻게 살라고 이러셨냐고.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모순이 그 여인을 살게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 쓰면서도 살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편지가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당신 내 뱃속에 자식 낳거든 보고 가소서.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자세히 와 이르소서. 꿈에 와서 이르소서. 꿈에라도 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는 당신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꿈에라도 와달라는. 그리고 그녀는 그 편지를 남편의 수에 속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곁에 두고 싶다는 마음으로. 당신이 가는 그 길에 내 마음이 함께 가도록. 그렇게 편지는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586년의 어느 날 43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무너졌고 새 나라가 세워졌고 그 나라도 바뀌었고 전쟁도 있었고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998년 경상북도 안동의 한 택지 개발 현장. 공사 중 발견된 오래된 무덤. 조선 중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무덤을 열었을 때 연구원들은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라 상태로 보존된 남성의 가슴이, 그 위에 놓인 오래된 편지 한 장. 편지는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430년이 지났음에도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이응태, 그의 이름이 무덤의 지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위의 편지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편지를 읽으며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430년 전 여인의 목소리가
그 흙냄새 나는 한지 위에서 살아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원희 엄마의 편지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430년 전 이 여인이 남편에게 쓴 그 말들을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 하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을 여의고 아무래도 내 살 수 없어 빨리 당신한테 가고자 하니 날 데려가십소서. 당신 향한 내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하니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며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자세히 와 이르소서. 꿈에 당신을 보려 하되 한 번도 못 보니 어찌 그리 야속하십니까? 자네 향한 마음이 이승에 살 적에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함이야 남들도 같은가마는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이까? 당신 내 뱃속에 자식 낳거든 보고 가소서.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자세히 와 이르소서. 나는 꿈에 당신을 보려 하되 한 번도 보지 못하니 어찌 이리 야속하십니까? 당신 보고 싶어 이만 적습니다. 여기에서 편지는 끝납니다. 편지와 함께 발견된 것이 또 있었습니다. 집신 한 켤레. 그런데 이 집신은 보통의 집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미투리는 삶과 함께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엮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의 신발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승길이라도 맨발로 가지 말라고, 내 머리카락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가라고 학자들은 이 미투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머리카락으로 미투리를 엮은 유물이 발견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지금 이 미투리는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430년 전 한 여인이 남편을 위해 잘라낸 머리카락과 함께 조선의 역사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이름조차 중전 김씨, 왕비 박씨처럼 성씨로 대신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라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원희 엄마,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도 그 어떤 문헌에도 오직 그녀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빌려 불릴 뿐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름이 없었기에 그녀는 더욱 오래 기억됩니다. 특별한 신분이 아니었기에 그녀의 슬픔은 더욱 보편적입니다. 43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 편지에 눈물 짓는 것은 그 이름 없는 여인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희 엄마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 내 뱃속에 자식 낳거든 보고 가소서. 그 아이는 태어났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어쩌면 태어났을 것이고 어쩌면 그 슬픔 속에서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냈다는 것을. 편지를 쓰고 미투리를 엮고 남편을 보내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그 시대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쓰러지고 싶어도 쓰러질 수 없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이 편지는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문화재로. 이 편지가 보물인 이유는 오래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글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 편지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했습니까? 라고. 머리가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430년 전 원희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땅속에서 430년을 버텨 세상에 나왔습니다. 무덤이 열리는 그날까지. 어쩌면 약속은 지켜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죽어서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원희 엄마의 편지는 1998년 세상에 나온 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신문에 소개되었고 방송에 나왔고 그 내용은 책이 되었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여인은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그 마음은 선명하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편지가 특별한 것은 당시 여인들이 남긴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조선의 역사는 남성들이 쓴 남성들의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다릅니다. 한 여인이, 한 아내가, 한 어머니가 쓴 날것의 언어입니다. 당신 보고 싶어 이만 적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 이만 적습니다. 이 한 문장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430년의 거리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원희 엄마의 편지는 현재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응태의 무덤에서 함께 발견된 머리카락 미투리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편지 속 뱃속에 아이가 태어났는지, 원희는 어떻게 살았는지, 원희 엄마는 얼마나 더 살았는지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편지는 43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땅속에서 남편의 가슴 위에서 한 번도 펼쳐지지 않은 채로 어쩌면 그것이 사랑의 힘일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